여러분 혹시 그냥 바늘 하나 돌리는 정말 간단해 보이는 기하학 문제가 100년 넘게 전 세계 수학자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수학의 아주 근본적인 개념까지 바꿔버렸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카케아 추측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그 핵심 퍼즐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1917년 일본의 수학자 카케야 소이치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책상 위에 길이가 딱 1인 아주 얇은 바늘이 하나 있어요. 이 바늘을 360도 뱅그르르 돌려서 모든 방향을 한 번씩 다 가리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때 이 바늘이 휩쓸고 지나가는 공간, 그 면적을 가장 작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냥 바늘 한가운데를 딱 잡고 팽이처럼 돌리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면적이 대충 한 0.78 정도 돼요. 근데 수학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죠. 마치 좁은 골목에서 차가 후진했다 전진했다 하면서 유턴하는 것처럼 바늘을 아주 교묘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델토이드라는 좀 뾰족한 모양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면적이 딱 절반, 한 0.39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들 이 델토이드가 정답인가 보다. 이게 최소 면적이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불과 몇 년 뒤에 이 문제를 정말 완전히 뒤집어 엎는 충격적인 답이 등장합니다. 네,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바로 0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러시아 수학자 베시코비치가 증명해낸 건데요. 바늘이 지나간 자리를 정말 셀 수 없이 잘게, 먼지처럼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주 교묘하게 막 겹치고 또 겹치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면 이론적으로 면적이 0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아니 바늘이 분명히 모든 방향을 다 가리켰는데 차지하는 공간은 없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아니 답이 0이라고 남았으면 그냥 신기하네 하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도대체 왜 수학자들은 그 후로 100년 동안이나 이 문제에 집착했던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황당한 문제가 수학자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크기라는 게 뭘까 하는 바로 그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거죠. 생각해보세요. 카케야 집합은 면적, 그러니까 넓이는 0일지 몰라도 뭔가 다른 의미에서는 여전히 크다는 거예요. 모든 방향을 담고 있다는 그 빽빽함, 그 정보량, 그 구조적인 복잡성은 어디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새로운 자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이런 이상한 도형의 진짜 크기를 잴 수 있는 자요. 그게 바로 밍크포스키 차원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상자색이라고도 불러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느다란 선 하나를 아주 작은 상자로 덮으려면 상자가 그냥 한 줄로 쭉 필요하겠죠? 근데 꽉 찬 정사각형을 덮으려면 상자가 가로, 세로로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 카케야 집합은 선보다는 훨씬 복잡한데 그렇다고 정사각형처럼 꽉 차 있지도 않은 아주 애매한 녀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형을 더 작은 상자로 덮으려고 할 때 상자가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지를 보고 그 도형의 진짜 복잡성, 즉 차원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면적이 얼마나 작을 수 있나에서 이 도형은 얼마나 복잡한가로요. 이게 바로 현대판 카케야 추측의 핵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n차원 공간에서 바늘을 모든 방향으로 돌려서 만든 집합은 설령 부피가 0이 될지언정 그 복잡성만큼은 원래 공간인 n차원과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3차원 공간에서 만들었으면 복잡성도 3차원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냥 바늘 돌리는 문제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현대 수학의 초석까지 되냐고요? 자, 이제부터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해졌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의 판을 완전히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1971년에 찾아옵니다. 찰스 페퍼먼이라는 천재 수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파동이나 소리, 신호 같은 것들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분야, 그러니까 조화해석학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아무 상관없어 보이던 이 카테야 바늘 문제가 그 분야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발견이었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카케야 추측은 그냥 혼자 뚝 떨어진 문제가 아니에요.
거대한 수학 이론의 탑에서 가장 아래 모든 걸 바치고 있는 주춧돌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카케아 추측이 틀렸다고 증명되는 순간 그 위에 아슬아슬하게 쌓여있던 조화해석학, 편미분 방정식, 심지어 정수론 같은 다른 분야의 수많은 중요한 이론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대재앙인 거죠. 이렇게 중요해져 버렸으니 수학자들이 이걸 증명하려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야말로 100년에 걸친 기나긴 지적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수학자들의 여정, 그 주요 장면들을 한번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시죠. 자, 보세요. 1917년 카케야가 처음 질문을 던졌고 1919년 베시코비치가 면적은 0이다라는 충격적인 답을 내놨죠.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다가 1971년 페퍼먼이 이 문제를 수학계의 슈퍼스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후로도 토마스 울프 같은 수많은 수학자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증명의 벽을 허물어 왔어요. 정말 느리지만 끈질긴 과정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이 기나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2025년에 발표된 그야말로 세상을 뒤흔든 증명이죠. 이 증명이 발표됐을 때 이 분야의 전문가인 네츠카츠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굳이 띄워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결과입니다. 와, 50년 넘게 전 세계 최고의 두뇌들을 괴롭혔던 문제가 풀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 위대한 업적을 이뤄낸 주인공들이 바로 여기 뉴욕대학교의 홍황 교수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조슈아 잘 교수입니다. 이 두 사람이 드디어 3차원 공간에서 만든 카케아 집합의 복잡성은 반드시 3차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걸 증명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들은 카케아 집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정 부분에 알갱이처럼 빽빽하게 뭉치는 구조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기술을 썼죠. 척도에 대한 귀납법이라는 건데요. 비유하자면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 이 녀석은 복잡할 수밖에 없어 라는 걸 증명한 다음에 그 논리를 가지고 마치 도미노처럼 한 단계 더 큰 스케일로 또 더 큰 스케일로 계속 확장시켜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존에 2.5차원 이상이라는 것까지만 알려졌던 걸 2.6, 2.7 이렇게 쭉쭉 밀어 올려서 마침내 정확히 3차원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추측의 탑 기억나시죠? 그 탑의 기초가 드디어 단단하게 굳어진 겁니다. 이제 안전해요. 이 말은 곧 수십 년 동안 이 기초가 흔들릴까봐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수많은 다른 수학 연구들이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쭉쭉 뻗어나갈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정말 엄청난 거죠. 결국 보세요. 그냥 반을 한번 돌려볼까 하는 정말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질문 하나가 이렇게 수학 전체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아주 사소한 일상의 궁금증 속에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우주의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으신가요?